정돈 전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지금의 이 블랙리스트를 비롯한 이런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정치 보복이라고 보시는 그러니까 겁니까? 정치 보복이 다는 아니지고 적폐청산의 명분도 있지만 정치 보복이 또 밑에 반드시 깔려 있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네. 근데 우리가 재밌는 거는 뭐냐면 사실은 1등 공신을 지금 적으로 몰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1등 공신이 누구냐면요. 정두원 아니요? 아니에요.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실정을 해가지고 인기가 완전히 하락돼가지고 그다음에 그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이 자동으로 당선된 거예요. 의원표가 인기가 있어서 당선된 게 아니라 하도 노무현 전 대통령 인기가 없어가지고 그때 누가 나와도 다 당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1등 공신이었어요. 네. 자, 문재인 대통령 1등 공신은 누구예요? 이명박인 거예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실정을 해서 안희정 지사가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친노가 패족이라고 얘기했어요. 거의 이제 풍지박산이 돼버렸죠. 그러다가 노무현 대통령 수사하다가 돌아가시면서 사실 부활한 거예요, 친노가. 친노가 부활해가지고 지금 그게 이어져서 문재인 대통령이 탄생된 겁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 1등 공신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금 이제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또 정치 보복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을 정치 보복하고 있다는 주장인 것 같은데 지금 나오고 있는 문학의 블랙리스트라든가 아니면 청와대의 문건들, 총선에 개입한 거, 국정원, 국군 사이버사 이것이 그러면 불법이 아니라야 합법인데도 감옥에 넣으려고 한다. 이것이 정치 보복이라는 말이 성립을 해요. 아이, 합법인데 그렇게 하면 그건 불안당이지. 그게 정치 세력이겠어요. 아니 그러면 불법이 발견이 됐는데도 그러면 사법 처리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이거는 얘기는 오히려 헌법에 대한 보복이죠. 아까 일관성이 얘기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정권이 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악습이에요. 아니 그러면 모든 대통령이 네. 불법을 저지르고 잘못했다면 모든 대통령이 그러면 처벌을 받고 단죄를 받는 게 맞죠. 사회의 모든 죄를 다 밝혀내고 수사할 수는 없죠. 우리가 덮고 넘어가는 것도 있고 모르고 넘어가는 것도 있지. 근데 이건 의도적으로 몰고 한다니까요. 항상. 나는 이 정청래 의원 말에 동의하고 또 예. 정두원 의원의 의견에도 동의합니다. 우리가 지금 정 의원이 말씀하신 이 정권 초기에 이 정치 보복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아주 이 화살을 겨냥한 듯이 해가지고 수사가 지금 시작되려고 하는 데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반감을 가질 만한 요소가 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 그런가 하면 국가정보원에 축적돼 있던 이명박 정권 당시에 그 기록물들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걸 물론 합법적으로 획득했겠지. 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이철희 의원 말을 들어보면 합법적으로 갖고 왔겠지요. 그게 일종의 금맥을 캔 경우야. 금맥. 그러니까 폐광 비슷한 데서 금맥을 캤다 이거지. 예. 그러니까 이제 MB 측에서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의 이 속내는 그러면 그 앞에 내 앞에 노무현 정권 때의 국가정보원에 축적돼 있는 기록은 왜 안 까보느냐. 이제 앞으로 그 까보자고 나올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런 한계 때문에 이거 정치 보복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 이걸 대승적 견지에서 뭐 지금 국가안보가 위중하지요. 아주 심각한데 어제 그저께 신문 경제면을 보면 말이죠.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우리 채권. 나라 채권을 말이지 전부 되팔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주 끔찍한 뉴스고 그다음에 평창올림픽에 심지어 독일까지도 참가 여부는 한반도 정세 안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맞춰서 검토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 자꾸 늘어가고 있다고. 이 외국에서 여기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그런데 이 정치권의 에너지가 이러한 이른바 적폐라고 불러지는 것에 대해서 감정적인 이 논쟁거리가 되고 이게 소모전이 되는 거 정말 불행한 일이죠. 그런데 누구도 못 말린다. 누가 어떻게 말리겠어요? 누가 어떻게? 지금 이런 판에 그럼 문재인 대통령 감옥에는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그 세 사람이라도 만나가지고 뭐 이 얘기를 해서 뭘 어떻게 하자라든지 아니면
원내대표 현직에 당대표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이 문제는 6개월 또는 1년 동안 유예를 하자. 현재 조사되어 있는 건 요 정도에서 봉인을 하고 하자. 우리가 그런 지혜와 그런 양보지심을 우리 정치에서 허용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야. 갈 때까지 갈 수밖에 없다 이게. 네. 저는 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되면 정치인만의 특권이죠. 특혜고. 일반 국민들이 범죄를 저질렀으면 다 수사받고 감옥 가고 하지 않습니까? 처벌받고. 네. 근데 정치권이기 때문에 그렇게 몇 개월 덮자 이건 말이 안 될 것 같고 제가 가만히 보면 정도원 우리 선배님은 아니지만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는 패턴이 있더라고요. 제가 세 가지를 딱 분류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비리가 나오면 수사를 받겠다가 아니에요. 비리 혐의 그리고 전 정권에서의 이런 부정하고 그리고 권력형 비리 이런 것들이 나오면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정치보복이다. 이 패턴이 완전히 지금 고정화돼 있어요. 그 야당 때 거의 여당이 야당 때도 늘 그랬어요. 또 하나는 위기가 닥치면 꼭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해요. 이번에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는 뭐냐면 법적으로 대응하고 검찰 수사를 하려고 그러면 과거를 묻지 마라. 우리 미래로 가자. 국민 대통합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런데 어떤 국민이 범죄 혐의가 나왔고 명백한 증거 정황들이 나왔는데 그걸 덮고 가자는데 동의할 국민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우리 지금 추석 연휴가 시작돼서 좋은 얘기만 해야 되는데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한 것이고 죄를 지었으면 처벌을 받는 것이에요. 자, 그게 법치국가의 기본이죠. 저는 알다시피 이명박 대통령을 비호할 생각은 이만큼도 없는 사람이고 알겠습니다. 적폐청산을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적폐청산이라는 용어 자체가 반대할 수 없는 용어예요. 네네. 근데 이 적폐청산이 합력이려면 정권을 막론하고 여야를 막론하고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다 이명박 정권에만 초점을 맞춰서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치보복이라는 말을 듣는다 이거죠. 근데 이게 이제 정치보복 얘기는 사실 이번에 정진석 의원이 SNS에 올린 그 내용부터 지금 이게 시작이 됐잖아요.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SNS 글로 정치권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정진석 의원이 지금 뭐라고 했냐면 부부싸움 끝에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네. 이화여대 조기숙 교수가 그 권양숙 여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페이스북에 글을 썼습니다. 평소에는 이제 카메라 기자들이 계속 대기하고 있으니까 노 대통령이 두문분출 집 밖을 안 나가셨어요. 네. 근데 그날따라 산책을 하겠다 그러니까 권 여사가 나도 같이 가겠다. 나 옷 좀 갈아입고 가겠다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먼저 나가신 거예요. 부부싸움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이것을 부부싸움으로 몰아갔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주에 강금원 회장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병보석으로 암이었거든요. 풀려놔주기로 했었는데 안 풀어준 거예요. 이명박 정부에서. 거기에 굉장히 상심을 했다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은.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 수사를 한번 받고 왔잖아요. 근데 증거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 다툼의 소지도 있고 별거 없더라 검찰이. 그래서 굉장히 의욕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와 연관이 있지 부부싸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정진석 의원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고소를 당했죠. 노건호 씨가 직접 고소를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저는 이런 부분은 벌을 받아야죠. 죄를 지었으면 수사를 받고. 정진석 의원의 말은 그거는 표현도 그렇고 적절치 않았어요. 그런데 그 뒤에 자유한국당이 무슨 문제를 제기했느냐. 노무현 대통령은 저는 개인적으로 나와가지고 절친한 후배고 또 육촌 사동간이고 예. 부산서 변호사도 같이 했고 예. 또 민주당도 같은 동료였고 그러나 그가 대통령 되고 할 때 내가 지지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애정이 있고 이왕 대통령 된 네가 어떻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비극을 연출했느냐 하는 걸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가지고 그 측근 참모들 친인척 그리고 본인까지 조사받는 사태가 없었다 그러면 스스로 목숨 안 끊었을 거 아니야 이거야.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거의 당론 비슷하게 그 주변에 박연차 씨로부터 받은 외화 640만 불 그 부분 노무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니까 조사 다 해놔놓고 누군가에게 책임 물을 자료가 있는데 그걸 덮었으니까 그거 까보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도외시하면 안 되죠. 예. 정진석 의원이
부부 싸움 끝에 가출했고 부인이 그게 충격받아 죽었다 하는 거 그거는 그 표현이 적절치도 않고 그게 잘못됐다 그러면 그건 정의원 말대로 그건 처벌받아야 되겠죠. 당연히. 또 고발했으니까 조사를 받아야 될 겁니다. 그러나 정의원이 말한 그 말의 본질은 사실은 거기에 있다 이거죠. 조사 다 했는데 덮은 부분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뭐냐면 박연차 회장이 있는 그 기업에 대한 조사가 어떻게 시작됐느냐.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2월에 집권했죠. 서울지방국세청에서요. 5개월 후에 바로 찍어서 표적 세무조사를 내가 해요. 그건 저기 말씀 중에 이게 시간을 절약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잘 압니다. 네. 그 사건 초기에 내가 변론을 맡았었어요. 네. 저하고 집안이 됩니다. 박연차 씨가. 네, 네. 예, 일가고 그래서 그건 이명박 정권이 참말로 이 사람을 그냥 지금 건강도 나빠져 있고 재산 전부 잃어버렸고 말이에요. 1,300억의 그 벌과 추징금에 벌금까지 묻고 2년 6개월을 살고 나와서가 지금 중병 수술까지 했어요. 그 일로 인해서. 이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해시에 본사가 있는데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국이 60명을 동원해가지고 모든 서류를 끌어다가 서울 갖다 놓고 그리고 본사 직원들을 국세청 옆에 무슨 그 모텔 같은데 너희들 거기서 먹고 자고 출근하라 그래갖고 6개월을 뒤져서 먼지까지 다 털은 거예요. 그건 왜 그러느냐. 한상률 국세청장이 노무현 정권 말기에 임명이 됐다고. 그러니까 새 정권 들어서 6개월인가 밖에 안 됐거든요. 이거 2년을 채워 먹기 위해서 이 노무현 정권의 아킬레스 건이 뭔가를 찾다 보니까 박연차라는 사람을 찾아낸 거예요. 그런 게 정치 보복. 그러니까 이게 정치 보복이라니까요. 아주 참 나쁜 동기에서 출발해가지고 네. 엉뚱한 사람을 희생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증거를 가지고 수석 보좌관들도 구속되고 측근도 구속되고 했잖아요. 그 수사 진행 중에 그런 일이 생겼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것도 아까 정 의원이 말한 것처럼 합리적으로 증거 들라고 이랬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네. 그러다 그러면 사법 처리를 정당하게 진행할 수밖에 그러니까 없다. 지금 제가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그 뇌물건을 다시 수사하자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얘기가 좀 번지는 것 같아서 정리를 좀 네네. 제가 예, 해볼게요. 좀 해주십시오. 그 한상률이라는 분이 이제 이명박 대통령을 설득을 한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잡으려면 박연차 수사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일이 벌어진 거고요. 전형적인 정치 보복이에요. 그런 걸 정치 보복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는 안 하고 누구를 있잖아요. 타겟을 삼아서 한다는 거예요. 지금 MB를 타겟을 삼아서 하기 때문에 정치 보복이라고 한다니까요. MB를 타겟으로 하는 게 근데 아니라 어쨌든 하다 보니까 나오니까 지금 MB를 지금 하고 있죠. 그 사람들은 다 알아요. 하다 보니까 나온 게 아니라 그걸 잡기 위해서 아니 2013년 국정원 댓글 수사 같은 아니, 일단 경우는 이명박 하여간 대통령이 한 건 그렇고 아니잖아요. 일단 마저 들어보죠. 네. 예. 그 정진석 의원이 제가 볼 때는 음주 패복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욱해가지고 아하. 이게 저도 옛날에 음주 트윗을 많이 해갖고 사고를 많이 쳤거든요. 그 왜냐하면 법적으로 너무나 허술하게 얘기를 했어요.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히 내가 봐도 있는데? 이거는 빠져나기가 힘들어요. 그렇지만 또 재밌는 것은 말이죠. 뭐냐면요. 이 야권이 마냥 이제 적폐청산이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에 엄청나게 괴멸됐는데 이 적폐청산으로 해서 이명박을 또 밀어붙이니까 이제 일방적으로 밀리다가 정진석의 욱하는 페이스북 때문에 반격의 계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뭔가 지금 이제 추석 민심에서 양쪽 얘기를 같이 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의도적으로 했으면 살신성인이고 그런 건데 자기가 사법처리 그러니까 이제 아까 지금 변호사님 말씀대로 가만 있어봐. 그렇지. 노무현 대통령이 왜 수사를 받았지? 왜 자살을 하셨지? 뭐 무슨 몇백만 달러인가 무슨 그런 게 있었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만든 겁니다. 한 가지가 여쭤볼게요. 네. 잘 아실 거니까. 저는 이게 추론입니다. 정진석 의원이 원내대표까지 지내신 분이 나름대로 점잖다고 하는 분이 주장에 의하면 우리 선배님 주장에 의하면 음주 패복한 것 같다 그렇다는데 왜 욱했을까? 욱해서 한 것 같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추론을 이렇게 해요. 이게 이제 지금 이명박 정권 시절에 각종 부정한 비리 의혹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 와중에 네네. 며칠 전에 나왔죠. 청와대 출신들 행정관 11명 이상이 총선 출마하는데 지원해야 된다. 이런 문건 중에 정진석 의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정진석 전 정무수석, 박형준 전 심의사회 수석, 11명이 김희정 전 여가부 장관, 예. 11명이 들어있어요.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본인이 공격받고 그런 문건이 혹시 공개될지도 모른다 하는 것을 미리 알고 그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자기보호 차원에서 그렇게 욱하지 않았을까라는 추론이 가능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두 분 모두 뭐 전혀- 해서 올린 건 맞다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꽤 높아 보여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자기한테 불리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좀 억하고 올릴 수도 있고. 다르게 표현을 하든가 다른 예를 들어야 되는데 법률상 문제가 될 만한 될 소지가 만한 있는 거죠? 너무나 많아요. 정돈 전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지금의 이 블랙리스트를 비롯한 이런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정치 보복이라고 보시는 그러니까 겁니까? 정치 보복이 다는 아니지고 적폐청산의 명분도 있지만 정치 보복이 또 밑에 반드시 깔려 있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네. 근데 우리가 재밌는 거는 뭐냐면 사실은 1등 공신을 지금 적으로 몰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1등 공신이 누구냐면요. 정두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실정을 해가지고 인기가 완전히 하락돼가지고 그다음에 그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이 자동으로 당선된 거예요. 오영훈 표가 인기가 있어서 당선된 게 아니라 하도 노무현 전 대통령 인기가 없어가지고 그때 누가 나와도 다 당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1등 공신이었어요. 네. 자, 문재인 대통령 1등 공신은 누구예요? 이명박인 거예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실정을 해서 안희정 지사가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친노가 패족이라고 얘기했어요. 거의 이제 풍지박산이 돼버렸죠. 그러다가 노무현 대통령 수사하다가 돌아가시면서 사실 부활한 거예요, 친노가. 친노가 부활해가지고 지금 그게 이어져서 문재인 대통령이 탄생된 겁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 1등 공신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금 이제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또 정치 보복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을 정치 보복하고 있다는 주장인 것 같은데 지금 나오고 있는 문학의 블랙리스트라든가 아니면 청와대의 문건들, 총선에 개입한 거, 국정원, 국군 사이버사 이것이 그러면 불법이 아니라야 합법인데도 감옥에 넣으려고 한다. 이것이 정치 보복이라는 말이 성립을 해요. 아이, 합법인데 그렇게 하면 그냥 불안당이지. 그게 정치 세력이겠어요. 아니 그러면 불법이 발견이 됐는데도 그러면 사법 처리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이건 얘기는 오히려 헌법에 대한 보복이죠. 아까 일관성이 얘기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정권이 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악습이에요. 아니 그러면 모든 대통령이 네. 불법을 저지르고 잘못했다면 모든 대통령이 그러면 처벌을 받고 단죄를 받는 게 맞죠. 사회의 모든 죄를 다 밝혀내고 수사할 수는 없죠. 우리가 덮고 넘어가는 것도 있고 모르고 넘어가는 것도 있지. 근데 이건 의도적으로 몰고 한다니까요. 항상. 나는 이 정청래 의원 말에 동의하고 또 예. 정두원 의원의 의견에도 동의합니다. 우리가 지금 정 의원이 말씀하신 이 정권 초기에 이 정치 보복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아주 이 화살을 겨냥한 듯이 해가지고 수사가 지금 시작되려고 하는 데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반감을 가질 만한 요소가 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 그런가 하면 국가정보원에 축적돼 있던 이명박 정권 당시에 그 기록물들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걸 물론 합법적으로 획득했겠지. 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이철희 의원 말을 들어보면 합법적으로 갖고 왔겠지요. 그게 일종의 금맥을 캔 경우야. 금맥. 그러니까 폐광 비슷한 데서 금맥을 캤다 이거지. 예. 그러니까 이제 MB 측에서 이명박 대통령 누구도 못 말린다. 누가 어떻게 말리겠어요? 누가 어떻게? 지금 이런 판에 그럼 문재인 대통령 감옥에는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그 세 사람이라도 만나가지고 뭐 이 얘기를 해서 뭘 어떻게 하자라든지 아니면 원내대표 현직에 당대표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이 문제는 6개월 또는 1년 동안 유예를 하자. 현재 조사되어 있는 건 요 정도에서 봉인을 하고 하자. 우리가 그런 지혜와 그런 양보지심을 우리 정치에서 그걸 허용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야. 저는 갈 때까지 갈 수밖에 없다 이게. 네. 저는 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되면 정치인만의 특권이죠. 특혜고. 일반 국민들이 범죄를 저질렀으면 다 수사받고 감옥 가고 하지 않습니까? 처벌받고. 네. 근데 정치권이기 때문에 그렇게 몇 개월 덮자 이건 말이 안 될 것 같고 제가 가만히 보면 정두원 우리 선배님은 아니지만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는 패턴이 있더라고요. 제가 세 가지를 딱 분류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비리가 나오면 수사를 받겠다가 아니에요. 비리 혐의 그리고 전 정권에서의 이런 부정하고 그리고 권력형 비리 이런 것들이 나오면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측에서의 이 속내는 그러면 그 앞에 내 앞에 노무현 정권 때의 국가정보원에 축적돼 있는 기록은 왜 안 까보느냐? 이제 앞으로 그 까보자고 나올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런 한계 때문에 이거 정치 보복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 이걸 대승적 견지에서 뭐 지금 국가안보가 위중하지요. 아주 심각한데 어제 그저께 신문 경제면을 보면 말이죠.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우리 채권. 나라 채권을 말이지 전부 되팔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주 끔찍한 뉴스고 그다음에 평창올림픽에 심지어 독일까지도 참가 여부는 한반도 정세 안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맞춰서 검토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 자꾸 늘어가고 있다고. 이 외국에서 여기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그런데 이 정치권의 에너지가 이러한 이른바 적폐라고 불러지는 것에 대해서 감정적인 이 논쟁거리가 되고 이게 소모전이 되는 거 정말 불행한 일이죠. 근데